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캡처를 해놓은 게 제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에 10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청약 당첨 썰을 풀어볼 건데요. 제가 운도 운이지만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잡는다는 거를 몸소 느낀 경험이었어서 여러분들한테도 좋은 자극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가 부동산에 1도 관심이 없었던 할미 언니의 무주택자 시절로 돌아갑니다. 한날 대학교 친구들, 선배들을 만났어요. 만나서 놀면서 무슨 얘기하다가 이제 제가 한 선배한테 오빠야는 요새 퇴근하고 뭐 하는데? 하니까 부동산 스터디 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스터디? 그게 뭐 하는 건데? 왜냐면 취업 스터디, 영어 회화 스터디 이런 건 했어도 부동산 스터디는 처음 들어보니까 뭔 부동산 공부를 하는 거지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오빠야가 부동산 투자 공부하는 모임이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부산에 마피가 없다, 마이너스 피가 없다. 즉 청약 당첨되면 무조건 프리미엄이 붙는다. 그러니까 분양 뜨는 데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넣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집값이 미친 듯이 고공행진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청약 통장 가지고 있지 하더라고요. 제가 청약 통장은 사회초년생 때 만들어서 매달 납입하면서 소득공제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속으로 아 그래, 분양 뜨면 넣어봐야겠다. 나도 청약 통장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뒤에 어느 날 또 친한 언니를 만났어요. 제가 모 금융공기업 인턴 시절에 친하게 지냈던 언니인데 그 언니가 진짜 똑똑하고 아는 게 많아가지고 무슨 얘기하다가 제가 번뜩 생각이 나서 물어봤죠. 청약은 어떻게 넣는 거냐고. 그러니까 청약홈이라는 어플 하나만 깔면 된다는 거예요. 한국감정원, 현 명칭으로는 한국부동산원인데 거기서 넣으면 된다고. 거기 들어가면 분양 정보, 청약 일정 다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그 청약홈 어플을 깔았어요. 그리고 거의 매일 들어가 보고 이것저것 청약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보면은 관심 지역을 선택해서 내 관심 지역에 분양 소식이 있으면은 카톡이 오게 알람 설정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또 마침 회사에 친한 선배가 있는데 마침 점심 먹고 나오면서 마주쳤어요. 근데 그 선배가 또 그런 걸 잘 알아가지고 선배 오늘 부산에 1순위 청약일인 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 연습삼아 한번 넣어보려고 한다. 근데 처음이라서 그런데 하는 거 옆에서 좀 봐줄 수 있냐 하니까 그래 간단하다면서 도와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쉽더라고요. 신청하는데 뭐 3분? 5분? 그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본인 청약 통장 가입 정보는 자동으로 물고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만 시킨 대로 쭉쭉 입력하고 아파트 평형 선택하고 하면 되거든요. 이건 다음에 영상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캡처를 해놓은 게 제 청약 가점이 84점 만점에 10점인 거예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 통장 가입 기간 이 세 가지로 매기거든요. 근데 만 30세 미만 미혼이라서 0점, 부양가족 없어서 기본 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3년밖에 안 돼서 5점, 합쳐서 총 10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인기 지역은 일반 공급 가점제로 당첨되려면 최소 60점대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 공급에 해당 사항 없는 우리 만 30세 미만 미혼자들은 택도 없는 거예요. 청약 통장 10년 들고 부양가족 6명 있어도 47점이에요. 요 청약 가점 계산기는 제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뒤 어느 날 출근길에 띵 문자 한 통을 받았어요. 당첨됐습니다. 세상에, 연습사만 넣은 그게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아침부터 완전 멘붕 와가지고 옆에 부서에 부동산 잘 아는 과장님한테 바로 달려갔죠. 과장님,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면서.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이고 연습이라도 아무데나 넣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입지 분석을 좀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입지 그런 것도 모르고 진짜 그냥 넣은 거였거든요. 여러분은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다행히 입지가 좋았어요. 학군도 좋고 주변에 개발 호재도 있고 또 제가 로열층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매 제한 강화 전이라서 6개월 뒤에 피해를 받고 팔 수가 있었어요, 분양권을. 그래서 고민 끝에 그래, 어차피 청약 통장 날린 거 계약 치자. 그래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있죠. 그렇게 청약 가점이 낮은데 어떻게 당첨이 됐는가? 그게 가점제가 있고 추첨제가 있는데 제가 넣은 데는 가점제 40%, 추첨제 60%인데 저는 그 추첨제에서 뺑뺑이 해서 걸린 거예요. 제가 넣었던 청약 일반 공급 1순위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당시에는 부산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어서 청약 통장이 6개월 이상이면 됐고 예치금 300만 원 이상, 부산 거주 1년 이상이면 됐어요. 근데 여러분 결격 사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당첨돼서 좋다 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무주택자가 아니야. 부모님이 내 앞으로 해놓은 집이 저기 어디 시골에 있어. 그래서 탈락받고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당첨되면 청약 통장은 재사용이 안 됩니다. 당첨 해지시키고 다시 만들어야 돼요. 또 한 번 당첨되면 몇 년 동안은 재당첨 제한에 걸리는데 당첨돼서 계약을 하던 안 하던 즉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은 그대로 받습니다. 분양을 받으면 좋은 게 아파트 가격의 10%만 내면 돼요. 아파트가 3억이면 3천만 원만 있어도 나는 그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야. 처음에 계약할 때 10%만 내거든요. 그리고 중도금 60%는 은행이 알아서 내주고 나머지 30% 잔금은 입주할 때 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입주 때 주담대만 잘 나오면 돼요. 지금 은행권 대출 다 막혔다 해 샀는데 여러분 그게 은행은 원래 매년 대출량 할당이 있어서 그래요. 내년 초 되면 그게 또 풀릴 거고 또 부동산 정책도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직장만 있으면 돼요. 직장만. 나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 받는 사람이다 하는 이 재직 증명서가 진짜 대출 앞에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아파트 짓는데 3년 걸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3년이라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3년 뒤에 지어질 집을 현재 물가로 사는 거죠. 그리고 짓는 동안 또 일단 돈을 계속 모을 수 있고 보니까 아파트 분양받아 들어가는 게 최고 좋은 게 집을 보러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기존 사람이 살고 있던 주택이 아니고 신축이니까. 그리고 집을 공급가에 사는 거잖아요. 최초 공급가. 분양가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아파트 가격이. 게다가 집값만큼 돈이 다 없어도 집값의 10%만 있어도 살 수 있고 오르면 피 받고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막 일단 넣고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선당 후금이라고 해도 진짜 택도 아닌 아파트는 진짜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당첨 제한이 있어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1년, 3년, 5년, 길게는 7년, 10년 동안 특히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재당첨 제한이 되거든요. 투기 과열 지구가 어디지는 청약홈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 청약제도 안내, 규제지역 정보 들어가면 투기 과열, 청약 과열 지역이 어딘지 나오는데 예를 들어 서울은 서울 전역이 투기 과열 지구예요. 살고 싶은 아파트 청약을 넣었는데 떨어졌다? 피 주고 사면 됩니다. 피라는 것은 프리미엄인데 인기 있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어요. 즉 웃돈. 프리미엄을 주고라도 서로 사겠다고 하는 거죠. 청무피사, 중무피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사자성 아닙니다.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 줍줍은 무슨 피 주고 사. 무슨 말이냐? 그 당첨되기 힘든 로또 확률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하루라도 쌀 때 그냥 피 주고 사겠다. 당첨된 사람들 중에 계약 전후로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피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피가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물론 인기 아파트나 수도권은 최소 1, 2억부터 시작하겠지만 예를 들어 4억짜리 아파트 피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입주장에 피가 1억이 됐다 하면 분양 계약금 10% 4천만 원에 피 1,000만 원 하면 투자금은 5천만 원 들었잖아요. 근데 피는 9천이 올랐다. 그럼 5천 가지고 9천을 만들었으니까 손익률이 180%예요. 우리가 무슨 수로 그런 돈을 주식으로 이 정도 수익률 낼 수 있겠어요? 그건 워렌 버핏도 어렵다고 봐야지. 피 주고 사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가 얼마든 싸든 비싸든 내가 산 가격보다만 오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피를 1억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입주장에 2억 3억도 될 아파트로 보인다. 그러면 투자하는 게 맞죠. 물론 특공 준비 중이거나 대출이 안 되는 조건에 있거나 실거주 문제 등이 있는 분들은 여타 조건을 고려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근데 청무피사 이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아주 영원한 딜레마예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얼떨결에 청약으로 첫 집을 샀었는데요. 이 경험으로 인해 제가 깨달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꼭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걸로 뭐 대단한 시세 차익을 벌었다 이런 것보다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약 당첨을 계기로 제가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아니었으면 아직도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고 분양의 분자도 몰랐을 텐데 역시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게 가장 큰 공부라는 사실. 누구라도 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공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두 번째는
뭘 모르겠어도 기본 준비는 해놔야 한다. 저는 소득공제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들었고 또 납입 횟수나 기간은 채워놔야 된다길래 그렇게 했던 건데 그런 조건들은 안 만들어놨었으면 아예 청약을 넣어보지도 못했겠죠. 역시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세 번째는 우리는 인생을 주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 돌이켜보면 제가 학교 선배, 언니, 회사 선배, 회사 과장님 총 4명한테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 주변 사람들도 진짜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각자 프레임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면서 산다고. 마지막 4번째는 제가 항상 말하는 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모든 건 관심 한 장 차이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흘러가는 정보도 귀에 쏙쏙 담게 돼 있어요. 물론 쓸데없는 소리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지만 혹시 압니까? 여러분 중에 또 제 말 듣고 준비해서 청약 넣었다가 당첨되는 사람 나올지. 다음 시간에는 주택 청약은 어떻게 넣는 건지, 아파트 분양은 어떻게 받는 건지,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